자, 지금 에도 도쿄 뮤지엄으로 가는 중입니다. 자, 지하철을 타고 료교쿠 스테이션역으로 왔습니다. 료교쿠 스테이션에는 에도 도쿄 박물관이 있습니다. 비가 좀 부슬부슬 내려서 좀 춥기는 했는데 그런 대로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에도 도쿄 박물관입니다. 에도 도쿄 박물관은 이 도쿄 지역, 그러니까 에도 시대 때부터 지금 현재 도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총망라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도쿄에 여행 오면은 한번 꼭 와볼 만한 도쿄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가 에도 도쿄 뮤지엄입니다. 우와. 거기는 일본 스모 경기장 네. 료코쿠입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1년에 6달, 이것도 15일씩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아닙니다. 경기를 하면 아주 마지막 날 스모 경기 할 때 와가지고 한번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이거 우리나라 전통 씨름도 이런 거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료고쿠처럼. 아쉽네. 박물관 입장을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보는 방식인 것 같네요.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여기 봐봐 한번. 하나, 둘, 셋. 안 들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티켓을. 한번 하나, 둘, 셋. 어? 왜? 와, 에도 시대 박물관에 왔습니다.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빌려볼까? 에도 도쿄 박물관에 오시면 한국어 음성 가이드 키트를 빌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엔을 내고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박물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특정 장소에서 한국어로 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 거리의 풍경이 미니어처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정말 정교하네요. 옛날 그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성 키트를 저기 번호에 갖다 대면 그 해당 설명이 나옵니다. 한국어로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언어가 안 되지만 불편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옛날 그 일본 무사의 집이라네요. 에도 시대 때 건축 양식이라든가, 그리고 기와를 쌓는 방식이라든가, 처마를 올리는 방식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설명도 많았고, 무사들이 사는 곳, 또 서민들이 사는 곳, 그리고 또 천황이 살던 곳, 여러 형태를 실물 예전에 있던 그 고증을 바탕으로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은 장소네요. 이런 곳에 오게 되면은 항상 일본어가 안 되는 게, 또는 영어가 안 되는 게 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놓을 걸 그랬나봐요. 외국어를 못한다는 게 참 많은 불편함을 이렇게 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상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정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곳에 오면은 외국인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고, 일본 문화, 에도 시대 때 에도의 문화 아주 잘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생활. 자, 이제 위층에서
이제 도쿄의 거리와 도쿄의 에도의 거리와 에도의 그 생활 문화와 그 지도를 익히고 나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실제 실사판으로 건축물 현장감 있게 구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살던 방식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본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 한국어 가이드 음성 키트가 있어서 그래도 크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관람이었네요. 뭐 에도 시대 때 무사가 살던 곳, 그리고 에도 시대 때 서민들이 살던 곳, 또 에도 시대 때 서민들이 또 장사를 하던 어떤 풍경들, 그리고 에도 시대 때 포목을 팔던 곳, 또 가부키 공연을 하던 곳, 뭐 여러 가지 그 에도 시대 때의 어떤 삶의 모습을 아주 현장감 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에도 시대 때의 에도는 가장 일본의 중심지죠. 그런데 이 중심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면은 식수를 공급해야 되고 또 배수로를 파서 또 오물들을 또 흘려보내야 되고 나름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반 시설들을 아주 그냥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저기 위로 그 니혼밭인가요? 일본 다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일본 사람들 사무라이들의 그 의복이라든지 평소 생활할 때 쓰던 생활용품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누렸던 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구경해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이제 예전에 가부키 공연에서 여러 가지 그 기계 장치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어떤 특수 효과를 하던 것을 지금 작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관람을 해보시죠. 자, 에도 시대를 다 구경을 했으면 그 반대편 메이지 시대죠. 에도 시대 다음에 일본이 이제 근대화되기 시작한 시대의 박물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저희가 낯이 있기도 하네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의 그 혼마치 게이조의 혼마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유는 아는지 모르는지 열심히 다니기는 다니네요.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봐줬으면 좋겠는데 도쿄. 모든 부모의 심정이겠죠? 스키치 포린 세틀먼트 스키치.
이렇게 근대화가 옛날 시작되는 사진을 보는 것은 저의 큰 즐거움입니다. 옛날 사진 보는 거 재밌어요. 그러나 저러나 요즘에 반일 감정이 아주 우리나라에 행배해서 뭐 불매운동까지 한다고 그러던데 이런 영상을 올려도 되나 모르겠네. 뭐 친일파라고 몰리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에 일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움직이는 작은 미니어처들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보고 뭐라 그래야 되나? 옛날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항상 그 시간 맞춰서 모여 있습니다. 자, 개화기 때의 일본. 여기서부터 좀 제일 재밌어지는데 서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서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재미있는 거는 이 메이지 시대 때 현대적이고 서양적인 아주 건축물들이 마구 이제 들어올 때 그 뒤에는 여전히 일본식 가옥과 일본식 건축물에서 살고 일본식 생활 방식으로 사는 서민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메이지 시대 때 들어왔던 자동차들, 메이지 시대 때 일본에서 만들었던 주거 형태들, 전자제품들, 또 주방들, 변천사, 또 부잣집의 모습도 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부잣집이죠. 2층 집이니까 서양식과 일본식의 조화. 그리고 전화기. 보통 서민들이 사는 집은 이랬을까요? 그리고 64년 도쿄 올림픽, 일본이 처음 만들었던 자동차, 또 트럭, 뭐 여러가지 것들이 아주 재미있게. 특별히 재밌었던 거는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서민 아파트니까 주공 아파트 정도 되겠네요. 주공 아파트 안에서 이제 한 80년도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재미있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래 널고 안에는 싱크대가 있고 세탁기, 텔레비전. 뭐 한 7, 80년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입었던 옷이라든지 썼던 전자제품, 그리고 여러가지 식기들, 에도 시대에서 메이지 시대에서 또 근대화 시대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면서 이제 어떤 생활의 변천사들이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오죠. 일본 도쿄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공습을 받아서 아주 그냥 폐허가 돼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도쿄의 어떤 그 폐허가 된 참상들, 또 가난과 굶주림에 고생하던 어떤 서민들의 어떤 애환, 이런 것들이 아주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미를 많이 할 법도 한데요, 일본이.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임진왜란 때의 일본을 생각하면서 일본의 원한을 품잖아요. 이 철근은 그때 미국의 그 공습으로 인해서 철근이 이제 녹아내린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열심히 끝까지 싸우자고 이제 투항하던 어떤 군인들의 모습들도 있고, 하여튼간 전쟁을 독려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천황폐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자던 그런 군국주의 시대죠. 80년대는 자전거의 시대. 일본 사람들이 자전거, 텔레비전, 비디오, 냉장고, 세탁기, 전축, 워크맨, CD 플레이어, 온 일본 제품들이 세계를 휩쓸었었죠. 그리고 식생활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좀 우리가 알만한 것들은 뭐 돈가스,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그리고 고로케, 사라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었죠. 게임기 빼놓을 수 없고요. 2000년대는 이제 스쿨룩,
여학생들의 어떤 교복 패션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일본 사람들이 사는 주거 형태입니다. 다다미 방이 있고 붙박이 선반들이 있고요. 방과 방 사이는 그냥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옷걸이, 화장대 위에는 이렇게 신사라 그러나? 사당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항상 집에다가 위패 같은 걸 뮤지엄 삽에 왔습니다. 자, 뮤지엄 삽에 일본 에도 시대부터 들어봤습니다. 일본 개화기, 메이지 시대 구경하고 뮤지엄 삽에는 뭐 여러 가지 구경하기는 마지막 좋은데 뮤지엄 삽에 좀 들렸습니다. 살만한 것들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그 에도 시대하고 메이지 시대 때를 추억하게 할 수 있는 뭐 저야 추억할 게 없죠.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추억할 수 있는 과자가 많아요. 옛날 불량식품 같은 과자들도 많이 있고 옛날 방식의 포장이 되어 있는 과자들. 이렇게 자, 이제 밖으로 도쿄 나갑니다. 에도 뮤지엄 박물관을 도쿄 여행에서 관람하고 꼭 한번 와봐야 되는 곳인 것 이제 같습니다. 다음 첫 번째 오다이바로 가기 코스는 위해서 치키치 시장, 두 출구로 번째는 나왔습니다. 에도 도쿄 박물관, 박물관에 오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음성 세 안내를 번째는 받을 수 있는 오다이바를 가이드 가게 기기가 됩니다. 1,000원 디파짓 주고 무료로 빌릴 수 있고, 그리고 꽤 안에가 사실적으로 잘 아주 만들어져 있어요. 도쿄에 관광으로 오면은 꼭 한번 들러봐야 되는 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일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천천히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